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국회가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4년 전 의석수가 줄고 5개 시군이 하나로 묶인 공용 선거구를 경험한 강원도로서는 선거제도 변화는 물론 선거구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강원도 선거구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20년 동안 유지돼온 홍천 횡성 선거구가 분리돼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선거구와 태백 용월 평창 정선 선거구로 통합됐습니다. 결과적으로 9개던 강원도의 국회의원 의석이 8개로 줄었습니다. 내후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개특위가 지난 24일 가동했습니다.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을 비롯한 선거제도 전반을 논의합니다. 강원도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전국에서 가장 불리하게 책정된 강원도의 불이익을 극복하고 이번 선거구 획정이라든지 선거제도에 있어서 강원도의 몫을 되찾기 위해서 정치 개혁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 논의도 불붙고 있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전체 의석이 100석인데 A정당이 50%를 득표했다면 50석을 할당하는데 지역구에서 40명이 당선되면 모자라는 10석을 비례대표로 채우는 겁니다. 한국 정치는 다변화하고 있는데 이 다변화 속에서 소수 정당이라든가 여러 계층의 정치적인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되는데 지금의 제도하에서는 반영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역에서는 권역별로 비례 의석을 배분해 지역 인물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제도 개편이 지난 총선 때와 달리 강원 정치권에 유리한 지형을 만들어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강원도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 지방일괄 이양법과 중앙과 지방협력회의 설치, 그리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실질적 지방의 자치권 확대와 지방의 국정 참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주민조례 발안제도 도입과 주민투표제도 개선 등 주민 참여가 강화되고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이 포함돼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인 딸기는 주로 겨울과 봄에 수확해 가을철에는 맛보기가 힘들었는데요. 강원도 화천에서는 국내 최초로 가을 딸기를 수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새빨간 딸기가 하얀 꽃과 줄기 사이로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크기도 제법 커 여름 딸기보다 먹음직스럽고 탐스럽습니다. 국내 최초로 가을에 수확한 딸기 고슬입니다. 이 품종이 전국으로 보급되면 사계절 내내 딸기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딸기는 겨울이 제철이라 가을에는 보기 어려웠는데 화천 농가 3곳에서 시범적으로 가을 딸기 수확에 성공한 겁니다. 단맛이 부족한 여름 딸기보다 가을 딸기인 고슬은 씨알이 굵고 당도가 높습니다. 농민들은 농한기이자 겨울 딸기가 본격 출하되기 전인 9월에서 11월 사이 틈새 시장 공략으로 새 농가 소득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고슬 하나거든요. 이 고슬 딸기가 식용으로 나갔을 때 지금 킬로그램당 한 3만 원 선, 농가에 많은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지역 농가는 가을 딸기 재배에 유리한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산간 지역은 9월경에 최저 온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딸기가 가을에도 생산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슬이 시범 재배에 첫 성공한 만큼 내년부터는 품종을 희망 농가에 보급시켜 추석 전에 출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의 야생 생물을 복원하는 노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 우리 고유 어종으로 밝혀진 한강 납줄개가 처음으로 복원돼 본래 서식지로 되돌아갔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가을빛으로 물든 섬강 상류하천. 길이 3-4cm 정도의 타원형 몸을 가진 작은 물고기들이 물속 바위 틈으로 가며 논이 일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한강 납줄개입니다. 한강 납줄개는 지난 2001년에 신종으로 밝혀진 우리 고유종으로 이곳 횡성에서 처음 서식이 확인됐습니다. 댐 건설로 서식지가 파괴됐고 농약으로 하천이 오염되면서 최근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 절멸 위기에 빠졌습니다. 농약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은 폐사가 있었고 최근에도 이 지역에서 한 개체만 발견됐을 정도로 희귀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복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라져가는 한강 납줄개를 인공 증식해 처음 발견된 하천에 방사했습니다. 자연 산란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지난 2년 동안 치어 150마리를 증식한 것입니다. 한강 납줄개는 유속이 느린 곳에 주로 살며 조개 아가미 안에 산란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옛 서식지가 이런 조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어 복원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한강 상류에 우리 고유종이 다시 번식하고 예전에 어떤 건강한 수생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은 앞으로 2년 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해 복원 효과를 분석하고 서식지 개선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고성군이 DMZ 일대에 평화 관광지를 조성하는 통일 관광특구 조성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남북이 구상하는 동해 관광 공동특구의 중심지가 되겠다는 구상인데 정부 지원이 관건입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성군이 통일 관광특구 조성 계획을 수립해 남북이 구상하는 동해 관광 공동특구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지난달 평양 공동선언에서 발표한 동해 관광 공동특구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선제 대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고성군이 수립한 통일 관광특구 계획은 DMZ 일대를 대상으로 남북 고성을 잇는 평화 관광지를 조성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동해 관광특구 중심 거점 지역화 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 계획을 이번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원도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협의를 해나가면서 추진해 나갈 거고.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 조성과 통일전망대 평화관광지 조성, 평화 케이블카 설치, 북방문화타운 조성 등 6개의 주요 사업을 내세웠습니다. 생태평화공원은 무산될 뻔했다가 남북평화 분위기에 힘입어 다시 탄력을 받게 된 사업이고 통일전망대 평화관광지와 북방문화타운 조성은 사업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도 있고 계획만 세워놓은 사업도 있지만 사업별로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고성군은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며 앞으로 강원도와 함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고성군이 자체 수립한 통일관광특구 조성 방안이 실현되려면 정부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대학이 폐교되면서 교직원은 임금이 체불되고 학생들은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피해가 심각합니다. 동해 한중대를 포함한 전국 폐교대학 5곳의 체불 임금만 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교육부의 폐쇄 명령으로 문을 닫은 동해시 한중대학교. 폐교 당시 교직원 166명이 밀린 임금 430억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학교를 떠나 재취업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폐교 전에도 급여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고 체불 임금이 발생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리고 폐교 후에는 적은 급여조차 나오지 않으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박경미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중대와 서남대 등 전국 폐교대학 5곳의 체불 임금은 800억 원에 이릅니다. 한중대는 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 체불된 임금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미 10년 전 폐교된 아시아대학은 아직도 교직원 98명이 체불임금 36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횡령이나 회계 부정 등을 이유로
회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학교법인이 해산될 때 그 자녀 재산이 설립자나 그 친족에게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국가에 귀속시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체불 임금을 갚을 수 있는 재원이 생기기 때문에 대학이 문을 닫으면서 학업을 포기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학생도 5명 중 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부터 폐교한 6개 대학 학생 3,714명 가운데 78.8%만 특별 편입학을 통해 학업을 이어가 학생들의 피해도 심각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정부와 강원도가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재단 설립에 합의하면서 올림픽 시설물 사후 관리 방향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강원도가 기념재단 설립과 관련해 합의했고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림픽 시설 사후 관리를 재단이 맡을지는 한국개발연구원이 진행하는 용역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와 문체부는 내년 상반기에 재단 설립을 목표로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의 전면 복원보다는 합리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초 전면 복원 입장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지난 19일 정선 알파인 경기장 답사를 다녀온 뒤 최근 국정감사에서 합리적 존치 입장을 밝혔고 같은 당 안민석, 손혜원 의원 등도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기장이 지역 주민들의 요구대로 존치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 조합이 제출한 요금 조정 건의서를 토대로 택시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연말까지 용역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중 다른 시도의 추이를 살핀 뒤 인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택시조합 측은 앞서 지난해 10월 2013년 택시 요금 인상 이후 5년 동안 요금이 동결됐다며 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됐다며 기본 요금을 현재 2,800원에서 최고 3,600원으로 인상을 요구하는 등 3개의 안을 제시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임의 폐원 움직임이 있으면 먼저 행정 지도를 하되 임의로 폐원하면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또 원화 모집을 늦추거나 멈출 경우 행정 지도와 시정 명령을 거쳐 정원 감축 등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도교육청은 지금까지 전체 사립유치원 108곳 가운데 20곳이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 폐원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늘 유치원 알림이 사이트에 유치원의 10월 정보 공시 항목을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시는 연령별 학급수와 원화수, 교육과정비, 방과 후 과정 운영비, 특성화 활동비, 급식 사고 발생 처리 현황 등 11개 항목의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시 내용은 유치원 알림이 사이트에 접속해 별도의 회원 가입 절차 없이 관심 유치원을 검색하면 바로 원하는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13도에서 14도, 영서 지역은 12도에서 14도, 강원 산지는 9도에서 11도 분포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낮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까지 강원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강원도가 지방도 403호선을 국지도로 승격해달라는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강원도는 중도에서 춘천 서면을 통해 춘천시 국도 5호선 대체 우회도로로 연결되는 지방도 403호선 14km를 국지도 70호선으로 승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건의문은 강원도와 충남북, 전남북 등 7개 도에서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대상지를 한 건씩 발굴해 공동 건의하는 형식으로 추진됐습니다. 삼척시 의회가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의 특혜 약속 근절 등을 촉구했습니다. 삼척시 의회는 사업장 답사 보고서에서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혜택은 시민 전체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특정 업체에 특혜가 없도록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삼척화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장비 사용과 물품 구입 등에 지역 업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주시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오늘자로 결정 공시합니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 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한 4,373필지의 토지를 조사 산정한 것으로 강원도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과 원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